일단 재능이라고 생각하면요, 재능 기부가 뭡니까? 내가 재능이 있으니까 기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재능이 있기 때문에 기부를 받는 거잖아요. 재능이 있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내가 퇴직 후에도 어딘가에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췄다는 거니까, 재능이 있는 거를 비유한다면요, 내가 자동차가 계속 그래도 달릴 수 있는 그런 그 성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이어 달리기라고 할까요? 달리기를 멈추지 않고 꾸준히 하는 거고, 일로 봤을 때는 지속적인 일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재능 기부는 좀 권장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퇴직 후에 일이 없으면 일거리라도 있고요,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게 좋은데, 그 일 중에 한 부분이 재능 기부도 일이라는 겁니다. 재능 기부를 내가 하면서 만족감을 얻고 또 어떤 그 무료한 그런 시간도 달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삶의 변화가 재능 기부에서 또 터닝 포인트를 좀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막연히 그냥 퇴직해서 집에서 노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하고 일이 없지만 그래도 내 재능이 있어서 재능 기부를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삶의 변화 측면에서 재능을 발굴하고요, 그거를 기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췄다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퇴직 후에만 모든 걸 준비하라고 제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퇴직 전에 미리미리 잘 나갈 때, 월급 나올 때, 현직일 때 준비하라고 하는 건데요. 현직일 때 재능을 잘 쌓아서 재능을 개발해서, 이 재능이 꼭 일하고도 무관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재능을 퇴직해서도 활용하고 기부하고 써먹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나이 들어서 시간이 왜 빨리 갈까, 이런 분이 있어요. 50살 빠르고요, 60살, 70살은 더 홀 가죠.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하루 24시간은 똑같은데 왜 나이가 들면서 그 시간이 더 빨리 가게 느껴질까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밝혀낸 미국의 어느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놀랄만하고 변화무쌍한 사건은 기억을 더 촘촘하게 하고 풍부하게 한다, 이런 말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나이 들어서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는요, 변화가 없어서 그래요. 퇴직 후에도 시간이 더디게 가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뭐 했지 하고 이렇게 하는 허무함을 느끼는 게 아무것도 없이, 변화 없이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준다는 거는 내가 재능이 있어서 재능 기부 활동을 하는 것도 변화고요. 이 재능 기부는요, 일단 자기 만족형으로 가는 게 좋아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뿌듯하고, 내가 나의 지식이나 나의 실력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보람을 느낀다는 건 상당히 굿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능 기부는 할 수 있으면 하시라는 건데요. 다만 이 재능 기부가 봉사활동하고 결합하는 건 좋은데요, 이 재능 기부 활동은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 이거를 뒤집어서 얘기해 볼게요. 퇴직 후에 그래도 내가 일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 중에 한 방편으로 내가 재능이 있어서 재능 기부를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 재능 기부만 하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냐,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재능 기부 활동은요,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먹고 사니즘이라고도 해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는 이게 이게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돈이 나오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능 기부는 일단 내가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없어야지 촉진할 수 있고 탄력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만, 내가 먹고 사는 기본적인 것만 해결하면 얼마든지 재능 기부를 하시고 삶을 변화 있게 좀 사시라, 이런 얘기예요. 요즘 또 추세가 나눔 경제, 공유 경제, 이런 게 되고요. 또 말씀드렸다시피 재능이 있으면 내가 재능을 어느 플랫폼에다가 딱 탑재를 해서 나 이런 재능이 있습니다 라고 알려가지고 서로 이렇게 수요자가 있으면 서로 재능을 사고팔고, 이런 세상이 활성화되니까 분명히 나의 만족감을 재능 기부를 통해서도 내가 환원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재능 기부는 나쁘지 않아요. 다만 먹고 사는 거를 전제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자, 우리가 그러면 봉사활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봉사활동을 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볼 만한 게 있어요. 여러분, 천사 아니잖아요.
타고나면서 뭐 천사표로 태어나고 내가 정말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배려하는 것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야 나는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정말 정말 이렇게 우러나오고 항상 이게 기쁘고 이게 참 보람이고 나는 남과 더불어 이렇게 평생 갈래 이런 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봉사는요. 대단한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특히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남에게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소위 말해서 퍼주는 그런 봉사활동은요. 무료 봉사활동 그런 부분은요. 대단한 희생과 봉사 정신을 요구합니다. 대단한 희생 정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정말 우러나오는 봉사를 한다는 자체가 쉽지가 않다는 건데요. 그래서 요즘 현실적으로 그냥 까놓고 얘기했을 때 퇴직자들이 봉사활동에도 많이 이렇게 전념하고 나름대로 제2의 인생을 이쪽으로 가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진정한 봉사활동의 현실적 특성을 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가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진정한 봉사활동은요, 4가지 특성을 가져요. 일단 내가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공익 차원에서 공공의 이런 부분을 같이 이렇게 고민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죠. 공익적인, 공공의 어떤 득이 될 수 있다면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그냥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히 할 수 있다면 좋죠. 그래서 자발성, 공익성, 지속성이 있으면 좋고요. 거기다가 하나가 더 보수성인데요. 예전에는 여기서 봉사활동을 그냥 무보수가 당연한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보수성이 지금 퀘션 마크가 돼 있잖아요. 보수를 해주는 그런 봉사활동이 요즘 현실적인 그런 봉사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자들에게 권장하는 봉사활동은요, 우리가 계속 천사가 될 수 없으니까, 막 태어나면서부터 모태 사회봉사인이 아니니까, 유료 형태, 그러니까 보수, 내가 재능을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또 내가 어떤 사회적 기여를 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꼭 상응하지 않더라도 소정의 대가를 이렇게 얻는 그런 유료 형태의 사회 참여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찾아보면 많아요. 정부 차원에서 그런 사회복지 인증제도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도 막연히 사회복지를 위해서 아무런 보수 없이 일하지 않아요. 사회복지사도 단계적인 활동이 있고요. 또 그 자체에 또 급이 있고 보수가 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증 요원이라는 그런 제도도 있어요. 그런 거를 잘 보시면 봉사도 하고 대가도 얻는 거고요. 특히 또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퇴직자들을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자원봉사하고 유급 근로하고 결합해서요.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어느 기간 하면서 그 기간 동안 일정한 급여 또는 돈을 받는 거죠. 상당히 고무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퇴직 후에 그냥 나도 먹고 살기 힘들고 나도 내가 배려해야 되는데 남을 무조건 배려한다 이건 아니에요. 퇴직 후에는 특히 나를 배려한 상태에서 남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게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유료 형태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다는 거고, 그리고 그 대신 이제 봉사라는 아주 큰 의미는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퇴직자들이 사회에 나와서 이제 더 나은 기여를 한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갖고 있는 경험과 갖고 있는 지식을 내가 썩혀두지 않고 내가 그래도 좀 환원시킨다 이런 의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은 아주 권장하는 거고요. 또 재능기부도 굿인데요. 이런 거 할 때는 현실적인 의미에서 내가 봉사활동이나 재능기부도 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나 대가도 얻는 그런 거를 좀 찾아서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의미 있는 재능 기부와 봉사 활동인데요. 재능 기부는 말 그대로 내가 재능이 있는 거를 남에게 준다는 거고요. 봉사 활동은 사회적 기여 활동을 한다는 건데요. 일단 그 재능 기부를 보시면 이 재능이 있다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퇴직해서 내가 남에게 줄 만한 재능을 갖고 있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도 가치가 있고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재능이 도움되니까 이렇게 기부를 하고 받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가 퇴직해서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 재능 기부도 하나의 일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재능 기부가 무조건 막 퍼주기 식으로, 무조건 막 도와주는 식으로, 무조건 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일단 재능이 있어야 된다는 건 좋은데 그 재능 기부가 나의 만족형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 거고, 내가 그걸 통해서 좀 더 나은 그런 고무적인 그런 심리적인 상태가 된다든지 그렇게 하면 좋다는 거죠. 남에게 끌려서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자발적인 재능 기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거고요. 그리고 봉사활동도 마찬가지예요. 퇴직 후에 내가 봉사활동에 좀 사회에 뭔가 환원하고 그런 남을 위해서 좀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말이 좋은데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봉사를 하고 사회적 기여를 하겠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회봉사 천사표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나 대가를 얻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주장하는데 유료 형태의 사회 참여형 봉사활동을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봉사활동도 하고 돈도 받고 이런 게 찾아보면 많아요. 그래서 일단 내가 먹고 사는 그런 나를 배려를 해야 되고 그것이 된 다음에 남에게 배려를 하는 건데 아무렇지 않게 그냥 무조건 터주기로 이렇게 봉사를 하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생계를 해결한다는 전제하에 적극적인 시도를 하는데 찾아보면 누이 좋고 외부 좋은 것처럼 봉사활동도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선사하고 그에 따라서 소정의 적지만 그런 캐시백이 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찾아서 많이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능 기부 굿이고요. 봉사활동 오케이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셔야 돼요.